오늘 사건은 2018년 5월 28일 대만 타이베이시 중산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한 여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맞은편 이웃이 싸우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경찰은 처음에 그냥 평범한 부부싸움, 집안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 어쨌든 규정이 그냥 무시하면 안 되거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규칙에 따라 장비를 챙겨 상황을 보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려 하는데 딱 그때 전화 한 통이 또 걸려옵니다. 받았더니 아까 그 신고자야. 그런데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다급한 거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남자 하나가 칼 두고 지금 찌르고 있다고요. 얼른.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경찰 너무 놀란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집의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중문이라고 하죠. 나무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 그 나무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런데 점점점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어찌해야 하나 상의하고 있을 때 그때 신고했던 주민이 나와 자신이 본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고자 말 당시에 자기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복도에서 엄청 큰 남녀의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다툼이 아닌 여자가 막 악지르고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고. 이 말을 들은 경찰, 이거는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집 안에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은 한 남자가 서 있어. 표정이 약간 마탱이가 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 남자 몸에서 술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네.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을 보자마자 그 남자는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죽였어요. 경찰은 바로 그 남자 손에 수갑을 채우고 집안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 사망해요. 사건 현장에서 범행 흉기인 과일 칼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 걸까? 사망한 이 여성과는 무슨 관계이며 왜 이 여성을 죽인 걸까? 우선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6살이었던 추샤오치. 그녀는요, 일명 BJ였어요. 인터넷 방송인. 그녀는 인터넷상에서 약 1만 6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매일 라이브 방송을 열어 팬들과 소통하고 가끔은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라는 직업은 누군가에겐 부러움을 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이해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인 추샤오치에겐 남자친구가 딱 후자의 경우였어요. 그녀의 남자친구, 즉 이번 사건의 범인인 라오는 당시 27살로 두 사람은 약 3년 동안 사귄 사이였고요. 헤어지기 전까진 둘이 같이 살면서 사이도 좋았습니다. 추샤오치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진 말이죠. 사건 발생 1년 전 추샤오치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내 여자친구가 온라인 상이든 말든 그냥 남자들과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히덕거리는 그 모습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꼴보기 싫었어요. 너무 싫어. 남자친구 라오는요, 인터넷 방송? 그게 어떻게 일이야. 그냥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팔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자친구 추샤오치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남자친구 라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이것들이 내 여자친구를 다 배려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맨날 그 인터넷 채팅에만 관심이 있고 나는 아주 뒷전이야. 실제 경찰이 그를 체포했을 때 그의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이 발견됐는데 그 노트 안에 인터넷 방송 그리고 여자친구에 대한 비난이 엄청 적혀 있었어요. 그 중 한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쉬씨와 천씨에 의해 이렇게 나쁘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내 여자친구는 내 감정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내가 인터넷 방송하는 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싫든지 말든지 너 때문에 내가 그만둬야 돼? 그리고 한밤중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 역겹다고. 사람들의 잠을 방해한다고. 너무 싫다고.
날 사랑에 빠지게 만든 네가 너무 싫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널 뿌리채 미워하게 만들고 있어. 실제 이렇게 적혀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그냥 싫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라오의 진술에 따르면 여자친구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사교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남자친구 라오의 상황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의 눈에 예전의 여자친구는 항상 내가 중심이었어. 뭘 하든 나 먼저 생각해주고 부드럽고 나에게 항상 의지했던 여자.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보호해주던 여자. 항상 나랑 같이 붙어있던 여자.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서 따로 놀기 시작했고 비밀도 많아졌고 점점 독립적이고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이젠 내가 그냥 뒷전이야. 라오는요, 내 여자친구와 친해진 인터넷 친구 시시와 천씨를 특히 견제했어요. 여자친구가 딱 변한 걸 느끼자마자 바로 든 생각이 시시와 천씨 이 새끼들이 내 여자친구한테 어떤 약을 먹였구나, 아니면 어떠한 말로 꼬드겼구나 였대요. 그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어느 날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네? 아, 이거 기분 나쁘죠? 지 생각해서 내가 준 선물인데 다른 친구가 그걸 들고 있어. 거기다 나는 지가 배고프다고 해서 지 먹으라고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으로 다른 남자 사람 친구랑 밥 먹으러 갔대. 와, 그 순간 자기가 되게 이용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듣게 됩니다. 에? 내 여자친구가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호빠를 갔다고? 여기서 호빠, 호스트바죠. 간단히 말하면 여성 고객을 위한 고급 유흥 장소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접대하는 곳. 여기서 이제 완전히 빡친 거예요. 이거는 남자친구인 나를 개무시하는 거 아닌가. 버젓이 내가 있는데 딴 놈들과 놀려고 호빠를 가? 여기서 이제 라오가 내 여자친구 추샤오치 완전히 애가 변해버렸구나. 타락해버렸구나. 인터넷 방송하더니 완전히 변했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요, 여자친구가 호빠를 갔다는 증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니었고요. 여자친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사진이나 주고받은 연락을 본 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어디서 무슨 얘기 들은 건진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호빠에 갔다고 확고하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억울함, 질투가 라오의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려요. 아, 네가 호빠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내가 호빠가 되겠다. 어? 이게 뭔가 싶죠? 진짜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호빠는 또 뭐 아무나 됩니까? 나 해야지 하면 뭐 다 시켜줘? 호빠 못 됩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자신에게 냉랭했고 호빠도 못 됐고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웃긴 게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오히려 남자친구인 라오가 아닌 여자친구 추샤오치가 충격적인 걸 발견해요. 둘이 동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와,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나랑 동거하고 있는 이 집에 매춘녀를 불렀었네? 그걸 딱 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야, 어떻게 나랑 버젓이 같이 사는 집에 우리 둘이 같이 자는 이 침대에서 너 미친 거야? 당장 나가! 이 사건으로 추샤오치가 라오한테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때 이미 내 남자친구가 미쳐 있었다는 걸. 헤어지재요. 헤어지겠습니까? 내가 뒷전이 됐다고 그렇게 서운해했던 놈인데 절대 못 헤어지죠.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그래서 이때 라오 매일같이 그녀 집 앞에 찾아와서 끈질기게 매달려요. 다시 사귀자고. 그런데 이게 얌전하게 매달리는 게 아닌 안 만나주니까 집 앞에 와가지고 소리소리 지르고 야 추샤오치 나와! 진상을 엄청 부리는 거예요.
아니, 이 이웃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실제 너무 피해를 줘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여러 번 관리사무소에 불만까지 제기합니다. 추샤오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이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경비원분들한테 라오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건물 자체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실제 경비원들이 막아서니까 이 라오 타겟을 바꿔요. 약 3년 동안 사귀면서 이 여자에 대해 내가 거의 다 알아. 이 여자 효녀거든. 지 엄마 아빠 말에는 껍벅 죽어. 그래서 이번엔 추샤오치가 아닌 그녀의 아버지를 공략합니다. 추샤오치 아버지한테 미친듯이 전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오만 불쌍한 척을 다 해요. 제가요, 아버님 진짜 따님을 사랑하거든요. 추샤오치를 한번 설득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추샤오치한테 한번 다시 만나보지? 라고 말을 실제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내 딸이 미쳤냐고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빠, 나 걔랑 헤어진 이유가 걔가 매춘녀를 불렀어. 와, 여기서 끝났죠. 아버지에게 불쌍한 척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요, 바로 수법을 바꿉니다. 이제 불쌍하게 안 하고 추샤오치를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딸 매일같이 호빠에 드나드는 거 알아요? 지금 당신 딸 옆에 질 나쁜 애들이 딱 붙어가지고 별의 별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크게 아버지가 해주는 게 없어. 이 아버지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다음으로 그는 노골적으로 협박합니다. 당신 딸한테 전해. 나랑 다시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 대가 꼭 치르게 만들겠다고. 자,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되니까 아버지가 감이 온 거예요. 이 새끼 또라이다. 이 새끼 위험하다.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라오를 막 달래면서 딸 추샤오치한테 이놈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 다녀라 라면서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그녀는 무서운 연인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라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날 그는 범행 도구로 과일 칼 한 자루, 밧줄 3개, 작은 위스키 한 병을 구입했습니다. 지 말로는 이때 죽이려고 산 게 아닌 자기가 스스로 죽으려고 산 거였다는 거예요.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다시 만나겠대. 이러지 말래. 그러면 다시 만나는 거고 끝까지 안 만나겠대. 그럼 그냥 나 네 앞에서 죽고 평생 그 죄책감에 살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위스키를 산 거는 맨정신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술 먹고 용기 내보려고. 밧줄 3개는 스스로 멜라고. 과일 칼은 혹시나 밧줄을 못 쓰게 되거나 용기가 안 나면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손을 이제 그으려고 샀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자기 노트북을 봐봐라. 내가 미리 유서를 적어놨다. 그렇게 다음날, 즉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라오는 위스키 한 병을 단숨에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주샤오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그는요, 건물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막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웬걸 기가 막히게 이날 이 시간 서 있던 경비원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이틀인가? 그 정도 된 신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겁니다. 그냥 들어가게 내비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그날 그 시간 무사히 여자친구 집 건물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로 여자친구 집으로 안 가고요. 집 계단에 숨어 있어요. 저녁 8시가 넘어 딸깍 추샤오치의 집 문이 열립니다. 추샤오치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출하려고 나온 거예요. 헉, 이때다. 그녀가 문을 여는 그 순간 바로 라오 과일 칼을 들고 나오는 추샤오치를 안으로 밀어 넣어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앞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시도를 해 그녀를 죄책감에 빠뜨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친구가 이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칼 들고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때 추샤오치가 이 집에서 도망 나가려고 엄청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라오가 통제력을 잃었고 둘이 막 몸싸움을 하다가 들고 있던 과일 칼로 찌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칼을 든 건 내가 죽으려고 들었던 거고 이래저래 몸싸움을 하다 실수로 찔렀다.
실수. 이런 그의 진술 믿음이 가시나요? 사람 죽인 놈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라오는요, 신문 받기 위해 경찰서로 끌려왔을 때 경찰서 책상 위에 꽝꽝 머리에 부딪히면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미쳤어. 조심했어야지.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나았어. 추샤오츠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말을 막 하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하지만 그의 이런 슬픔, 실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그녀 앞에서 죽으려 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몸에선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추샤오치의 팔과 얼굴은요, 온통 방언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1심에서 라오의 변호사는 그는 단지 감정이 통제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 뿐 살인의 동기는 없었다고. 유서까지 전날 적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지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인 추샤오치의 친구는 맞받아칩니다. 추샤오치와 라오 이 두 사람 평소에도 자주 다퉜는데 그 다툼 중에 여러 번 시칼을 들고 서로 위협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양측이 서로 여러 차례 이런 과격한 행동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었다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추샤오치의 등에 깊이가 약 6cm인 칼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만약 쥐 말대로 사고였다면 칼자국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개 있다는 건 한 번 찌르고 또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명백히 이건 실수가 아니죠. 하지만 판사는 그 라오한테 전과가 없잖아. 초범이잖아.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그녀를 죽여야지 하고 찌른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징역 15년 나옵니다. 와, 징역 15년? 선고되자마자 이 추샤오치의 가족들 그리고 여론들 바로 난리 났어요. 이거 너무 약하잖아. 바로 항소 제기합니다. 정말 라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걸까요? 라오 100%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걸 밝혀낸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네티즌들이었어요. 한 무리의 네티즌들이 탐정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분들이 놀라운 단서를 발견하는데 2018년 5월 28일 새벽에, 즉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에 라오 이놈의 페이스북 감정 상태가 사별이라고 돼 있네. 사별. 여자친구가 꼭 죽은 것처럼 해놨어.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때 여자친구 추샤오치 살아있었어요. 추샤오치 아직 안 죽었어. 사건 발생 전 자기 페이스북에 여자친구가 죽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봐도 이거 넌 곧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니까 라고 느껴지는데, 이 발견은 항소심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라오는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든 동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곧바로 2가지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라오의 핸드폰 사용 기록과 사진첩. 라오의 핸드폰을 보니까 5월 27일, 즉 사건 발생 전날에 이놈이 예를 들어 네이버에 이런 걸 검색했었네. 살인, 혼수 상태, 질식, 사망의 특징, 사람을 목 졸라 죽이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등등등. 이건 100% 아닙니까?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이런 걸 검색했어. 왜 검색했냐? 죽이려고 검색한 거 아니야? 너 미리 죽이려고 계획 세운 거 맞네. 뿐만 아닌 경찰이 이놈의 핸드폰 사진첩을 딱 들어가니 여러 개의 사진이 우르르 뜨는데, 아니 칼 맞아 쓰러져 있는 추샤오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자가 막 피를 흘리면서 헐떡이고 있어.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 놓은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사진 찍을 정신이 있었나 봐? 무슨 생각으로 이걸 찍어 놓은 거야? 즉 이놈 살인 후에 당황 1도 안 했고 침착하게 이 순간을 기념해야지 하면서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실수?
판사는 이 사진들을 보고 이놈 피해자를 사람이 아닌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했네.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한 거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혹시 맨 앞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중문, 나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잠겨 있었다고.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어서 10분 정도 더 지나 문을 따고 들어갔죠. 이때 라오 안에 있었어요. 문을 안 연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구조가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자, 시신이 부검대에 올랐어요. 보니까 추샤오치 딱 10분 전에만이라도 조금만 더 빨리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 수 있었어. 10분만이라도 더 빨리 이송됐으면 살 확률이 되게 높았을 거라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새끼 살인을 계획했을 뿐만 아닌 일부러 정확하게 죽을 때까지 문을 안 연 겁니다. 고의로 구조를 지연시킨 거예요. 아직 숨을 헐떡이고 있거든.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얼른 죽어라, 얼른 죽어라, 얼른 죽어라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와, 너무 소름이에요. 이러한 확실한 증거에 근거 2심 판사는 1심에 15년형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놈 다시 항소해요. 계속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부짖습니다. 판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네가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울부짖을 사람은 판사가 아닌데? 다행히도 이때 판사 항소 기각시킵니다. 무기징역 확정. 사랑과 증오는 때때로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집착에 빠져버리면 한때의 깊은 감정이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 좋은 이별은 얽매임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이성을 만나 더 잘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이별인 것 같아요. 봐라, 나 너 없어도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이렇게 잘 산다. 이별 살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발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네요. 여튼 내일 봬요.